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유입. 근데 코스닥만 제가 이제 쓸 때는 코스닥만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코스피도 살짝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매수는 유입되었는데 파생 쪽에서 상방 베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등은 살짝 나왔지만 조정력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코스닥보다 일단 상대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급 지속적으로 조정력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한번 컴퓨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보면은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랑 코스닥을 순매수를 살짝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생 쪽에서 지속적으로 풋옵션 누적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결국 반등은 살짝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조정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겠다라는 의지를 현재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기관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파생 수급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하방 추세 쪽으로 베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반등력은 다소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44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꼭 그 중요한 가격 라인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꼭 저항이나 지지, 그리고 그 저항과 지지 라인을 돌파, 이탈을 시키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또 돌파와 이탈이 나오면 또 뭐가 나옵니까? 되돌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144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737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코스닥이 737을 다시금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 더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737선에 딱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내일 흐름 어떻게 될까요? 737선을 만약에 내일 흐름에서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 지금 상승력 조금 더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737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꺾이면서 도직격 흐름이 나온다면 어떠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또 지지부진한 등락이 반복되고, 또는 코스닥이 내려가면 조정력이 생기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144선을 만약에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닥만 잘 갈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하지만 코스피가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도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코스피를 이끄는 주도 종목들이 어떤 종목입니까?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겠죠.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 어떻습니까?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램 가격이 하락이 나왔고, 한 30% 정도 하락이 나왔고, 거기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회사들 매출도 거의 디램 메모리 쪽이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쪽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코스피는 상승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만 나홀로 많이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현재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또 한번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북한
고위급 인사 방중, 스티븐 비건 만남 가능성. 자, 고위급 인사가 방문을 했어요. 일단은 지금 리수용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이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이 이미 24일 날부터 베이징을 방문 중에 있는 가운데 지금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방중이 나오자 이거 미국과 북한의 모종의 또 협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까? 대북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뭐 한컴 유니맥스, 철도 제어 시스템 만드는 업체, 그리고 한류 AI 센터 이런 종목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이 대북 섹터만 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움직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여기 나와서 언급드리는 고정적인 멘트가 뭡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슈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소형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뮬러 특검 면죄부, 트럼프 탄핵 공포 사라져. 자, 트럼프의 탄핵 공포가 사라지면서 이제 어떠한 기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멕시코 장벽 강행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억지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조금 더 강경책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애매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쇼크를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반등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영국 의회에서 27일 브렉시트 의향 투표를 하원 주도로, 그러니까 의원들 주도로 하원 주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뭐 연장을 할 것인지, 제2 국민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브렉시트를 무효화시킬 것인지 한 7가지 정도의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메이 총리가 이것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브렉시트가 상당히 난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 지속적인 혼조 국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장이 큰 추세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시장이 큰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입니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개별 종목이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세코 같은 경우도 이 미세먼지 관련 섹터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무동력, 역류 반지, 댐퍼, 외부 공기 유입을 막는 제품, 그죠? 그리고 KN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 아침 방송에 추천을 드렸던, 관심주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뭡니까? 덩치가 다 작죠. 1000억 이하의 시가총액, 500억 근처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이 갈 때가 되니 상승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종목들은 못 나오죠. 왜?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자, 그리고 한네트, 대봉 LS, 그리고 로보 이런 종목들도 다 어떤 종목들이에요?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죠. 하나씩 다 재무제표 열어보고 현재가창 보십시오. 다 500억 근처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소형주 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살짝 품으셔야 되고, 시장이 불확실하면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 강력하게 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일장도 조금 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져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약세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시장의 상승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모멘텀은 현재 이 글로벌 정세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이미 2018년부터 지금까지 풋옵션 누적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크게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혹여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전 과거같이 엄청난 대세 상승을 일으키는 종목들은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형주 중심으로 짧은 단기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싫으시다면 지금 시장 국면에서는 잠깐 매매를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또 개별 이슈 및 종목별 장세. 왜 개별 이슈 및 종목별 장세밖에 없을까요?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형주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 및 종목별 장세. 이슈가 나오더라도 현재 대형주가 못 움직이죠. 즉 천억 이상짜리 또 중형주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다 1000억대 내지는 1000억 이하의 종목들만 강력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장도 일정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된다? 트레이딩 관점의 소형주 접근을 하셔야 된다.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세 대응보다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권역의 매매가 조금 더 수익 내기에는 유리한 장세에 펼쳐질 거라는 또 박정식 전문가의 전망까지 또 전략까지 묶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대한 많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